김,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 무리뉴에게는 온리, 위넨, 오른쪽 화살표 김민재 주전 경쟁, 청신호, 결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주전 경쟁에서 다시 청신호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빌트 플러스는 3일, 이하 한국 시각, 주재 무리뉴 감독은 최근 뮌헨의 감독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몇 차례 다른 구단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리뉴 감독은 AS 로마에서 경질당한 뒤 야인이 됐다. 무리뉴 감독은 우승 청부사로 유명한 감독이다. 포르투를 이끌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첼시, 인터 밀란, 레알 마드리드 등 B클럽에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감독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호스퍼 사령탑 자리에 앉았다. 맨유에서도 우에파 유로파리그 정상에 서는 등 긴 시간 동안 명장으로 평가받았다. 무리뉴 감독은 스스로를 스페셜원이라고 부르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승 청부사, 무리뉴 감독은 로마에서도 성공적인 감독 커리어를 이어갔다. 첫 시즌 우에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로마의 14년 무관 행진을 끝냈다. 61년 만에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로마에 안겨줬다. 토트넘에서 부진을 로마에서 첫 시즌 만에 씻어낸 순간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우에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유로파의 왕 세비야 FC에 0에서 1로 패배하며 우승을 놓쳤다. 앤서니 테일러의 심판 판정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무리뉴 감독은 심판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유럽 대항전 결승전 승률 100%가 깨진 순간이었다. 무리뉴 감독은 로마에서도 3년차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무리뉴 감독은 2010년 레알 사령탑을 맡은 뒤 모든 구단에서 3년 이상 버티지 못했다. 3시즌 이내에 팀을 떠나거나 경질을 당하며 징크스가 생겼다. 로마에서도 3년 이내에 경질당하며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로마를 떠난 무리뉴 감독의 거취는 많은 관심을 모았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첼시, SSC 나폴리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다. 사우디 프로리그 알샤밥 취임 가능성도 생겼다. 현지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알샤밥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곳은 뮌헨이었다. 무리뉴 감독이 뮌헨 사령탑을 맡는다면 한국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와 만나게 된다.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으로 이적해 활약 중이다. 무리뉴 감독이 온다면 김민재의 주전 경쟁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민재는 에릭 다이어와 마티아스 더 리흐트에 밀리면서 벤치 자원으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결장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교체 출전 기회까지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온다면 말은 달라진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감독직을 수행할 때 김민재 영입을 원했다. 뮌헨에 부임한다면 주전으로 기용할 확률이 높다. 다만 무리뉴 감독이 뮌헨 감독직 오퍼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뮌헨은 올 시즌 토마스 투헬 감독과 1년 반 만에 결별을 결정했는데 투헬이 너무 고집이 세고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며 자존심이 매우 강한 무리뉴 감독에게 오퍼를 할 가능성은 낮다. 빌트 플러스는 무리뉴의 수비적인 스타일과 강한 자존심으로 뮌헨이 그를 고려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 최악의 하루 보냈던 김민재. 다시 기회 주어졌다. 슈투트가르트전 선발 출전 오른쪽 화살표 다이어와 조합.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바이에른 뮌헨은 잠시 후 4일 오후 10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MHP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32라운드 VfB 슈투트가르트와 맞대결을 펼친다. 경기를 앞두고 뮌헨은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다. 뮌헨은 4-2-3의 1 포메이션으로 나선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리고 세르주 그나브리, 에릭 막심 추포 모팅 마티스 테리 공격 2선에 선다. 하파엘 게예이로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중원을 채웠고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에릭 다이어 유주아 키미히가 포백을 세운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킨다.
김민재의 선발 출전이 눈에 띈다. 미네는 앞서 1일 홈에서 열린 2023회 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안방에서 승리하지 못한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꼭 이겨야만 결승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 경기 김민재는 선발로 나섰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김민재는 생애 처음으로 밟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무대에서 2번이나 실점 빌미를 제공했다. 팀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2에서 2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종료 후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은 김민재는 2번이 상황에서 탐욕이 과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너무 일찍 움직였고 토니 크로스의 패스를 놓쳤다. 그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 라며 김민재를 콕 집어 지적했다. 이어 투엘은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도 다른 실수가 나왔다. 수비와 공격의 숫자는 5에서 2였고 우린 충분한 수비가 있었다. 호드리구를 그렇게 지나치게 막아낼 필요 없었다. 다이어가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한 순간 김민재는 호드리구를 넘어뜨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실수로 인해 처벌받았다. 축구에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털고 나아가야 한다. 라고 전했다. 이후 김민재를 향한 도넘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자 태도를 바꾼 투엘이다. 4일 슈투트가르트전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투엘 감독은 우리는 이미 하프타임과 경기 후에 이야기를 마쳤다. 상황은 분명했다. 공격적으로 공을 뺏으려는 것 이외에 수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수비할 수도 있다. 라며 김민재의 실점 장면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는 김민재는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수비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 라며 그것이 그가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 방법 때문에 2차례 교훈을 얻었다. 실수는 좋은 자극에서 비롯된다. 계속 응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투엘 감독은 김민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최고의 경기를 펼쳤고 아스날과 맞대결에서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훈련도 잘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투엘은 실수는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손가락질하고 희생양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티아스 더 리흐트는 뛸 수 없고 다이오 우파메카노는 훈련 중 무언가를 느꼈다. 우리에겐 어쩌면 2명이 센터백 조합만 남을지도 모른다. 김민재가 선발로 나설 수 있다. 라며 김민재의 선발 출전을 예고했다. 실제로 투엘은 김민재를 선발로 투입했다. 3. 죽어도 노메뉴, 턴하우와 타협 없다. 무조건 떠난다. 제이든 산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활약하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남길 원한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패트릭 베르게르 기자는 4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제이든 산초는 에릭 턴하우가 감독직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맨유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산초는 도르트문트에 있어서 행복하고 남길 원한다. 도르트문트는 그의 이적료가 너무 높아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2번째 임대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곧 클럽 간의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 소식을 전했다. 산초는 지난 1월 맨유를 떠나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왔다. 그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말한 맨유의 턴하우 감독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턴하우 감독의 분노를 샀고 이후 1군에서 퇴출돼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됐다. 산초는 턴하우 감독과 화해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적을 요청했고 맨유는 그를 임대로 보냈다. 2021년 여름 맨유로 이적한 뒤 부진했던 산초는 친정팀에서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다. 임대 이적한 뒤 시즌 첫 골이 2달 만에 나왔으나 이후 자신이 왜 1,000억 원이 넘는 몸값을 기록했는지 보여주는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산초의 활약은 지난 2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PSG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빛났다. 산초는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측면 공격을 이끌며 도르트문트의 1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산초는 우에파가 선정한 최우수 선수에는 선정되지 못했으나 평점은 가장 높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그에게 평점 8.8점을 부여했고 이는 양팀 합쳐 최고 평점이었다. 기록도 대단했다.
다른 통계 매체인 스코카에 따르면 산초는 단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1번 이상 드리블을 성공한 첫 번째 잉글랜드 선수였고 4강에서 11번 이상 드리블에 성공한 마지막 선수는 맨유를 상대한 2008년이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였다. 산초가 맨유를 떠나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자 터나흐 감독에게도 산초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터나흐 감독의 반응도 의외였다. 영국 BBC 일 사이먼 스톤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터나흐 감독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산초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는 왜 맨유가 그에게 7,300만 파운드, 약 1244억 원을 지불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도르트문트와 산초는 모두 서로를 원하지만 이적료가 만만치 않다. 자신과 다툰 맨유의 터나흐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에서 경질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산초는 맨유로 도르트문트에 남길 원한다. 맨유는 산초와의 계약이 2026년 여름까지 이기에 그를 싸게 보내줄 생각이 없다. 자신들이 쓴 이적료를 어느 정도 회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도르트문트는 완전 이적이 아닌 구매 의무 조항이 있는 임대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맨유 역시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축구 전문 기자인 벤 제이콥스는 SNS를 통해 맨유는 여전히 산초에 대해 5천만 파운드, 약 852억 원 정도를 원한다. 이는 지난 여름 사우디아라비아 알이티파크가 구매 의무 조항이 있는 임대에 대해 문의했을 때의 가격이라고 설명했다.